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부드럽고 친절해야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절반이 오히려 지나친 친절과 배려가 자신을 가볍게 보이게 만든다는 경험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통계 자료입니다. 인간관계 연구에 따르면 부드럽게 대하려던 행동이 오히려 잘못 해석되어 상대방이 무례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40%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믿고 있던 배려는 미덕이다라는 말이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전문가들은 우리의 사소한 말투와 행동이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으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을 너무 빠르게 하거나 지나치게 겸손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약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순간에 차분하고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한다면 상대방의 태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이 문제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왔던 작은 습관들이 우리 가치를 흐리게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습관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작은 변화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내가 존중받지 못했는지 이해하고 더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거인의 가르침 속에서 지혜를 얻어가시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거인의 가르침에서 전하는 유익한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나은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말을 빠르게 하면 상대방은 긴장감을 느낀다. 위대한 현인이자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천히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끌어 가라.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나 속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빠르게 말하는 습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말을 너무 빠르게 하면 상대방은 긴장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전할 때는 이 습관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실험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에게 빠르게 읽어주는 글을 들려주면 학생들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속도에 압도되곤 합니다. 이처럼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듣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왜 이렇게 급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이는 대화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줄 뿐 아니라 당신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연설이나 발표를 할 때 지나치게 빠른 말투로 청중과 소통하려 한다면 어떨까요? 청중은 정보의 핵심을 놓치기 쉽고 결국 발표자의 의도나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에는 빠른 말이 청각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대화의 효과가 더욱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깊게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잠깐 멈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짧은 멈춤은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소화할 시간을 주고 더 차분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말을 할 때는 한 템포 느리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정치인이나 유명 연설가들은 이 방법을 통해 청중의 집중을 끌어냅니다. 템포를 조절함으로써 그들의 말이 더욱 무게감 있게 전달되고 듣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정치인이 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을 천천히 강조하듯이 전한다면 그 말의 울림은 훨씬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너무 느리게 말하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달력입니다. 이제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셨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 간단한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거울 앞에서 중요한 내용을 천천히 말하며 연습해 보는 겁니다.
이 습관은 대화에서 당신의 신뢰감을 높이고 상대방에게 더 안정적이고 진정성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말의 속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천천히 차분하게 말할 때 상대방은 당신의 말에 더 집중하고 당신을 더 신뢰할 것입니다. 지나친 겸손은 때로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 공자는 겸손과 자존감의 균형을 강조하며 군자불기. 군자는 자신을 낮추되 지나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겸손은 미덕이라고 하죠. 하지만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오랜 경험과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보이면 주변에서 이를 약점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직장에서 지나치게 겸손한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경험을 더 자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정말 멋지십니다라고 칭찬했을 때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라고 답하면 상대방은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겸손과 자신감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비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는 말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당신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칭찬을 받았을 때는 미소와 함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적당한 겸손은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겸손은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축적된 지혜는 후배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당당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모임에서 조언을 구하는 후배들에게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겸손함과 자신감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태도입니다. 노년층이 삶의 주체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나친 겸손 대신 적당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화하고 행동하면 당신의 말과 행동은 더욱 존중받을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궁핍해진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다원수궁으로 경고하며 간결함과 침묵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은 적을수록 강력하다는 가르침을 주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를 오래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대화였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말은 핵심 메시지를 흐리게 하고 상대방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죠. 특히 노년층과의 대화에서는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이 더 효과적입니다. 말이 많으면 오히려 상대방이 대화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화자가 대화 중에 불필요한 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면 청자의 이해도가 평균 70% 이상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과도한 정보량이 청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에게 여행 이야기를 하며 목적지만 이야기하면 간결하지만 모든 세부 일정을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은 지루함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또한 상대방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며 대화의 흐름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이끄는 데 있어 경청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도구입니다. 대화가 너무 짧아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화의 품질은 길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자에게 조언을 할 때 복잡한 설명보다 짧고 명료한 말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대화가 일방적인 정보 전달로 바뀌기 쉽습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의 대화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대화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상대방과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나친 공감은 나를 잃게 만든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타인의 의견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타인과 지나치게 동조하는 태도를 자기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위험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공감은 나를 잃게 만든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공감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지나친 공감은 오히려 내 의견과 진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은 좋은 태도지만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때로 나의 진짜 생각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별 생각 없이 맞아 나도 그래라고 동의했다면 이는 진정한 공감이라기보다는 피상적인 동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가볍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하고 공감을 표현할 때도 진정성을 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느껴라는 식으로 의견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는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진정한 공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감은 단순히 맞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내 입장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노년층이 대화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무조건적인 동조가 아닌 상호적인 대화를 통해 신뢰와 존중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 공감을 잘못 사용하면 자신의 의견이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공감과 의견 제시는 대화의 질을 높이고 상대방에게 당신이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것입니다. 과도한 감사와 사과는 진정성을 잃게 만든다. 에픽테토스는 스토아 철학의 대표 주자로 인간의 말과 행동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나 행동을 경계하며 진정성을 중시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요. 감사합니다와 죄송합니다는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감사하거나 사과하면 상대방은 이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에서 사소한 도움을 받을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는 경우 동료들은 이를 진심이 아닌 습관적인 표현으로 여길 수 있죠. 이는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나치면 오히려 나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격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속내 없는 감사와 사과의 빈도를 조절하고 진정성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돕겠습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면 단순한 감사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과 역시 진심으로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일에 자주 사과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에서 진정성을 유지하려면 감사와 사과를 의식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만 이를 사용하면 그 말의 무게와 진심이 더욱 돋보일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불확실한 표현은 신뢰를 떨어뜨린다. 세계적인 현인 칸트는 명확성과 책임감을 철학적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명료하게 사고하고 도덕적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불확실한 말은 타인의 신뢰를 잃게 만들며 이는 책임 있는 인간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마도와 같은 불확실한 표현은 신뢰도를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이 조언이나 지혜를 전할 때 더욱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마 괜찮을 거예요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확신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아마도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발표자는 청중의 신뢰를 평균 30% 이상 잃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안정감보다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괜찮아로 바꾸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말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자신감과 신뢰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같이 인생 중반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삶의 지혜를 전달할 때 명확한 표현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간단한 말투의 변화로도 당신의 의견은 더 큰 무게를 가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이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만드는 6가지 거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빠르게 말하기, 지나친 겸손, 말이 많음과 지나친 공감, 과도한 감사와 사과, 그리고 불확실한 표현입니다. 이 6가지는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에서 비롯되지만 이를 바꾼다면 인간관계에서 더 당당하고 신뢰받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은 일상의 행동이 크게 변화된 결과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어떻게 나를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를 가볍게 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한 가지 실천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먼저 잠들기 전에 하루 중 가장 자신감 있게 말했던 순간과 그렇지 못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들을 간단히 메모장에 적어 보세요. 오늘 나를 뿌듯하게 했던 말과 앞으로 더 나아지고 싶은 말로 나누어 기록해 보는 거죠. 이 작은 습관은 내가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추천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주말마다 나만의 말하기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중요한 대화를 정리하면서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볼까 라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사소해 보이지만 미리 생각해보고 연습하는 과정은 실제 대화에서 더 당당한 태도를 가질 수 있고 엄청난 변화를 도와줄 거예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을 조금씩 변화시키며 더 나은 관계와 삶을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의 내용들을 생각해보고 시작해보세요. 저희 거인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나를 존중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